첨단 소재 사업 후 2분기는 증액 추세가 이어질 전망인가요? 저희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아서 어떨지 딱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쁘지 않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6월 말 2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때 저희도 가이드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 소재 매출액 목표가 30년까지 21조 원인데 증설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양극재 관련해서 증설 계획을 발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내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극재 관련해서 도레이랑 조인트벤처 설립한다고 공시를 전해 했던 게 있어요. 작년 말에 해서 조인트벤처 설립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건은 설립이 굉장히 큰 건입니다. 그거 일단 진행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극재의 재료가 되는 메탈 쪽의 안정적 수급과 내재화를 위해서 광산업체랑 조인트 벤처를 준비 중이라고 작년에 얘기가 나왔어요. 화유, 코발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LGBCM이라고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화유, 코발트라는 중국 업체랑 지분이 거의 반반 정도예요. 저희가 51%이긴 해요.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뉴스로 나갔을 거예요. 화유, 코발트랑 합작 공장을 짓는 걸로요. 시기적으로 설립을 하면 언제 완공이 되고 언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정이 25년도까지 완공한다고 알고 있고요. 완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생산이 가능하니까 공급은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극재 매출 비중 중에 하이니켈 매출 비중이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3년에는 대부분의 양극재 매출이 하이니켈 매출이라고 하는데 2분기에도 하이니켈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나요? 2분기 아직 자료가 확보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어려워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80% 이상 하이니켈 제품의 비중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까지 80%가 목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이니켈 양극재 판가가 기존 양극재 대비해서 20% 수준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익률 부분에서도 기존 양극재보다 어느 정도 높은 건가요? 이익률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좀 더 높은 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익률도 기존 양극재보다 높은 건 확실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하이니켈의 코발트 뿌리뿐만 아니라 리튬 인산철 관련 양극재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발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리튬 인산철 LFP 그것도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주력이 아무래도 NCMA라 하이니켈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력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연구는 하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개발이 완료가 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 완료 시기는 따로 목표로 한 게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LFP 쪽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계획된 게 나오진 않았네요. 올해 전기 소재의 매출 대부분이 LG 엔솔이잖아요. 이외에 다른 고객사들을 신규로 확보한다고 밝혔어요. 전지 소재 부분에서 납품 관련하여 LG 엔솔 외에 논의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네, 저희가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엔솔 외에도 외형 판매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업체들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당장에는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는요. 25년도 정도면 10% 이상 늘어날 걸로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규 고객사를 모집 중이긴 한데 어느 기업과 계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네, 딱히 계약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발생하면 저희가 공시 통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서는 그래도 1분기에는 좀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로 실적을 잘 방어를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2분기는 1분기 때 조달된 높은 원가 투입이 예상돼서 좀 실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1분기에 실제로 높은 원가가 투입이 된 게 맞나요? 이게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도 1분기 때는 사실상 괜찮았어요. 저희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요. 2분기 역시 좋을 거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 경쟁사 대비요. 2분기도 타사 대비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괜찮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가이드 드리긴 어렵고요.
석유화학 부분은 나프타의 원가 상승이 있지만 중국 봉쇄가 끝나면 3분기부터는 회복세에 들어간다고 해요. LG화학은 어떻게 예측들을 하고 있나요? 일단 시장 예상과 저희도 동일하게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니까요.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처해야겠죠. 자회사 엔솔 분할 상장에 대해서 주주들의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주가 저평가 상태인 현재 시점에서 주주 환원책 등 관련해서 내용을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저희 현재로서는 딱히 나온 건 없어요. 그래도 지금 계속 검토 중이에요. 실의 벨급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건지 많이 검토는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오면 공시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네, 현재 주주들 사이에서 말씀 나오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어요. 7,000톤 규모로 상업 생산 중인 유미코에 대한 인수도 검토 중인 걸로 보여요. 유미코는 아무래도 원재료, 가공, 전구체, 양극 활물질, 리사이클링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 여기 배터리 소재 사업이랑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해외에서 뉴스 나오긴 했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검토하지 않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검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아예 사실 무근한데 나온 기사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인수 가능성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뉴스들이 LG화학 생산 거점별 현지화 전략으로 생각이 들어요. LG화학은 고객사의 속도에 맞춰 인도네시아, 중국, 국내외, 유럽이나 미국 쪽에 현지화 공장을 마련하려는 움직임 같아서요.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 논의되는 게 있나요? 네, 맞아요. M&A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요. 100% 인수하는 거나 이런 것도 사실 검토는 하고 있어요. 아직 가시화된 거는 없어요. 확정되면 이것도 따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검토만 진행 중이에요. 여러 가지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업체들도 좀 더 보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되게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캐펙스로 한 매년 4에서 5조 정도 투자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요. 자금 여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1분기에 첨단 소재랑 LG엔솔 수익성이 0.1%에서 9.8% 그리고 1.7%에서 6.0%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 같아요. 2분기에는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조를 이어갈 수 있나요? 2분기도 수익성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재고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2분기까지는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가 관건일 것 같아요.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따라서요. 2분기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까지 나쁘지 않은데 3분기는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전지 사업부에서 메탈 가격 상승에 따라서 메탈 연동 계약 확대에 따른 판가 인상으로 수익성을 보존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메탈 연동 계약이라는 게 고객사와 메탈 가격에 따라 판가가 연동된다는 계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메탈 연동 계약 확대는 이 계약을 한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메탈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긴 해요. 메탈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저희가 업체의 판가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익성이 그렇게 급변하거나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메탈 가격 상승이 되면 100% 가깝게 판가 전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제한적인 판가 전가가 되는 건가요? 셀업체와 거래할 때는 저희는 거의 100% 가까이 단가 연동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LG화학에서 리사이클, 생분해, 식물성 제품인 친환경 브랜드 LET 제로를 런칭한 것 같아요. 미국의 ADM사와 조인트 벤처에서 2025년까지 7만 5천 톤 규모의 PLA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친환경 소재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기는 힘든 건가요? 저희 친환경 쪽으로 매출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나오고 있는데 아주 적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현재로는 지속적으로 크게 늘려나갈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크게 늘려나가는 것은 ADM사랑 조인트 벤처로 PLA 공장을 건설한 후부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요. PLA 말씀하신 것은 ADM사와 26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PBAT라고 바이오 원료 제품이 있어요. 23년에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정도 되면 매출 1조 정도를 목표로 지금 잡고는 있어요. 현재로서는 1000억 정도 규모지만 25년까지는 1조 정도로 목표로 하시는 거죠. 지금은 한 800억 정도고요. 한 30년 정도 됐을 때 6조 이상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어요. 2분기는 아무래도 석유화학 부분에 스프레드 축소 우려도 있고 첨단 소재에서 차량 반도체 수급 이슈가 3분기부터 해소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1분기에 비해 2분기는 아무래도 실적 감소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떨 전망으로 보이나요? 올해는 저희 경영계획 목표는 전년 대비 높게 잡기는 했어요.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따라와 줬고요. 2분기도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어요. 아마 하반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3에서 4분기의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어떨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저희 계획은 작년보다 높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작년보다 높은 계획을 세웠지만 상반기에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어서 하반기에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도 그렇고 갑자기 좀 터진 거라서요.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